그 사건 뭐 언론에 많이 좀 나오긴 했는데요. 말씀해 주실 수 있을 만큼 정도 수준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한 번만 딱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건의 성범죄가 있었습니다. 두 건 성범죄. 두 건은 성희롱, 성추행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한 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세 건으로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를 조력했던 분이 제소당한 겁니다. 네. 그래서 사건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건은 총 4건이고요. 그 사건은 마지막 사건은 2차 가해 사건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또 다른 2차 가해라고 하기보다는 녹음 행위에 대한 평가였기 때문에요. 예. 네. 괴롭힘을 녹음했는데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제소를 했다. 당사자가 녹음 당한 네. 당사자가 제소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여기 또 한 건이 있는 것이 네. 송구하네요. 자꾸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 사건을 처음에 저희가 다룰 수 있는 부서가 없어서 여성위원회에서 접수받았습니다. 네. 그때 여성위원회가 의원실에, 그러니까 강경수 의원이 여성위원장이었고요. 그 여성위원회 실무부를 보좌하는 비서관이 이 사건을 이제 핸들링했는데 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그 가해자들이 주로 있는 그 부서의 부서장이 의원실에 와서 폭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 이건 그냥 형사 사건이네요. 말 그대로 폭행 사건이에요. 그렇죠. 어. 그래서 그 사건까지 하면 사실은 다섯 사건은 건이요? 모두 총 5건이 다섯 건이 되는 겁니다. 관련된 사건이. 예.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사건은 다 정리가 됐다고 당에서는 일단 이야기를 하는데 관련해서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성범죄 사건은 징계 마무리됐고요. 네. 그리고 가해자 한 분이 했던 재심 청구도 기각이 됐기 때문에 최종 종결이 됐고요. 네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같은 경우는 그것도 징계 결정은 났고 피해자가 재심을 청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추가로 파생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녹음 행위. 그 녹음 행위는 징계가 감봉 4개월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비서관의 경우는 당에서 처리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분은 지금 현재 가해자가 검찰에 송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조국 혁신당에서는 그러니까 피해자 요구사항은 모두 수용했다. 그래서 관련 절차 모두 마쳤다. 외부기관 조사 전담해서 진행했고 뭐 인권특위 점검도 받았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였다는 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이 다 처리를 했다는 것 같은데 이건 맞습니까? 아니면 이것조차도 틀립니까? 보통 악만의 디테일이 있다고 하죠. 네. 당에서 입장문을 낼 때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법과 절차, 규정과 절차대로 다 진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네. 뭐냐면 당에서 절차가 없었어요. 애초에 당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다룰 수 있는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점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신생 정당이다 보니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우왕좌왕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접수할 때 윤리위에 접수하지 않고 김선민 우리 대표 대행께 접수를 했는데 그 이유는 워낙에 고위당직자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윤리위로 넘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분이 윤리위원이거든요. 그래서 대행께 직접 보고한 거고요. 그럴 때 우리가 여성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은 우리 당의 체계가 없으니까 여가부에서 만들어 놓은 성범죄 매뉴얼에 따라서 바로 진행합시다라고 제안을 드렸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일이 시작됐는데 우리 대행께서는 아예 독립적인 새로 다른 제3의 기구에서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외부 로펌에서 하자. 네. 그래서 저희는 마다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로펌으로 넘기기로 했고 그런데 그 로펌을 정하기까지가 한 달이 걸렸고. 그럼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좀 길게 얘기해도 됩니까? 가능하면 예, 조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후보를 놓고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예.
윤리위원회에서는 이제 저희가 추천한 곳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네. 그런데 이곳을 나중에 저희 동의 없이 번복을 한 거예요. 다 의결해 놓고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가 나중에 제가 번복하고 난 다음에 전달받은 이유가 그곳의 고문이 황교안 씨 로고스였나요 예. 그때가? 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순규 씨가 거기에 아. 고문으로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보수가 이 땅을 주물러 왔는데 네. 그 보수 인사가 없는 곳이 로펌을 찾을 수 있겠는가. 있겠나? 네. 그리고 100명이 넘는 로펌인데 그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사전에 저에게 동의를 구했어야 된다. 그런 절차 없이 어떻게 마음대로 번복합니까? 네. 이런 이유로 거부했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계속 언론에 거기 황교안 극우 인사가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내보내요. 그러나 로고스에 확인해 보니까 황교안 씨가 고문인 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고 김순규 씨는 고문이긴 한데 이미 파트너 변호사도 아니고 이 일도 하고 있지 않다. 그게 사실과 다르다라고 당에도 해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는 이제 당에서 제안하는 그 로펌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펌이 싫어서가 아니고 왜 이렇게 이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지 않고 왜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는가. 물론 당에서는 피해자들을 생각해서 하신 거 맞아요. 황윤선 당시 총장께서 인터뷰에 알고 보니 거기가 성범죄 가해자를 많이 변호한 이력이 있더라. 그래서 네. 제가 무슨 얘기도 했냐면 성범죄 가해자가 다 변호받을 자격이 있고 변호사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할 수도 있지만 다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어쨌든 네.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좀 늦어졌다. 사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어떤 프레임이 만들어졌냐면 네. 극우 인사와 손잡고 당을 흔들려고 한다. 누가요? 이렇게 프레임이 피해자들이 저희가 계속 그걸 고집하니까 아. 저희는 그곳을 고집했다기보다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였는데요. 아. 마치 극우 인사들이 잔뜩 있는 곳 그리고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한 이력을 자랑하는 곳 아. 그 곳과 손을 잡고 끝까지 고집을 하면서 하는 이유는 당을 흔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작동이 되면서 이 사건이 아예 처음부터 좌초하게 된 첫 번째 단초를 마련한 게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일 아닌 것처럼 전 처음에 뭐 여기저기 중에 하나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발전하질 않았고 그 법무법인 그러니까 극우 인사가 뭐 있지도 않지만 있다고 알려진 그 법무법인과 지금 피해자들이 짜고 조국혁신당을 어떻게든 흠집내려 한다 이런 프레임으로 전환이 됐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심각하게 들었던 비난 중에 하나는 김재련이 네. 소환됐습니다. 그 무슨 의미죠? 옛날에 여성 우리가 예. 사실 안희정 지사와 박원순 시장 사건을 겪으면서 네네네네.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죠. 네. 그래서 말하자면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그 김지은 씨를 대리했던 그래서 진보 진영을 깨부수려고 했다 이제 이런 의혹 뭐그 프레임 안에 똑같이 갇혀 있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래요? 그 혹시 지금 뭐 가해자가 됐든 그러니까 혹은 뭐 당이 됐든 혹은 뭐 조국 전 대표가 됐든 뭐 굉장히 중요한 분이실 테니까 그 당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인가요? 뭐 당이든 아니면 뭐 가해자든. 이 사과 얘기는 참 많이 나오는데요. 네. 우리가 일본이 끊임없이 사과하는데도 우리 계속 사과 요구하지 않습니까? 네. 이유가 뭐죠?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그러면 사과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원하는 방식이어야 해요. 네.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어떤 제도적으로 또는 뭐 다른 방식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그런데 이 사과가 사실 처음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가 바랐던 첫 번째 스텝은 우리 대표 대행과 사무총장께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를 하는 거였어요. 네. 왜냐 어떤 이유였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사건이 세 건이잖아요. 세 건인데 그 중에 한 건의 직장 내 괴롭힘은 한 부서가 거의 전체가 해당된단 말이에요. 네. 조직의 기강이 무너진 거죠. 성추행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고 거의 지난 7월 달부터 네. 거의 1년 가까이 성추행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네. 또 직장 내 괴롭힘은 1월 달부터 있었는데 네. 그리고 그걸 끊임없이 호소했는데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것을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았을 뿐 네. 우리 강미정 전 대변인은 당의 주요한 분들 몇 분에게 얘기도 하고 아, 도움도 좀 청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에서도 다뤄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직 관리를 실패한 거 아닙니까? 네. 조직의 기강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조직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일탈 이전에 그래서 저는 조직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리더로서 정말 유감입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먼저 주셨어야 해요. 네. 근데 그 메시지가 없었죠. 지금까지도 없나요? 중간에 당원 문자로 사과하셨어요. 전체에게. 예, 전체에게 처음 나간 우리 대행께서 처음 내보낸 당원 문자의 사과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당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말은 그 아, 다음이었어요. 그다음이요. 그리고 우리 대행께서는 피해자 중에 한 분은 만나셨어요. 네. 네. 왜냐하면 그 성범죄 두 번째 성추행의 네, 네. 두 번째 피해자는 지금 현재 당에 있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이제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달하셨고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대행님의 진심이나 이런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됐는데 다른 분들은 사과를 뭐 연락을 주시기도 했는데 이렇게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과라고 하는 것은 후속 대책이 있어야 되고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냥 미안하다는 말로 사과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네. 혹시 조국 전 대표가 이 상황에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많이 무책임했다고 판단하세요? 들어가시기 전과 후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 7월부터 있었던 일이니까 당연이라기보다 대표로서 이런 상황까지 알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물론 중간에 강미정 전 대변인이 몇 분에게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사건이 있을 때도 옆에 당직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제대로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의 어떤 감수성, 꼭 성인지를 말하지 않아도 인권 감수성에 대해서 한 번쯤 좀 질문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는 뭐 돌아오셔서의 모습은 솔직히 저는 많이 서운하죠. 예, 책임의 문제는 저는 리더는 무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이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리더는 그래서 리더죠. 네. 네. 예,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당연히 무한 책임을 가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국 전 대표께 책임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논란 자체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지금 잘 듣겠다 해서 페이스북을 바꿨잖아요. 듣는 모습으로 이렇게 기자회견이 있은 후로 뭐 대리인이라든지 당사자 피해자에게 연락이 왔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강미정 전 대변인에게는 전화를 하신 걸로 압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안 왔고요. 그리고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대리인에게 연락했다 이런 게 있어서 제가 기자에게 물어봤더니 제가 알아보니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TF가 지금 현재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한 TF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추천한 인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당에서 당규를 만드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소통하는 하는 역할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아마 그분을 통해서 연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연락이 없었고 강미정 전 대변인은 지금 뭐 이런저런 전화를 받을 만한 상황이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유감인 것은 언론에 강미정 전 대변인에게 2차례, 3차례 전화했는데 안 받는다. 이런 게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른 사건도 아니고 성범죄 사건의 피해 당사자가 얼굴을 내밀고 커밍아웃을 했어요. 근데 최후의 수단 아닙니까? 네. 그러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전날 이미 기자회견 한다라는 게 다 알려졌고요. 만약에 정말 대화하거나 그럴 생각이 있으셨다면 저는 누가 됐든 당에서 전날 강미정 전 대변인한테 연락이 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나니까 연락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공개적으로 하나요? 그거는 저에게 지금 강미정 전 대변인하고 연락이 잘 안 되니까
고문님께서 좀 도와주시라 하고 저에게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런 거 비공개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강미정 전 대변인은 점점 고립되는 타깃이 거네요. 되고 네. 마치 무슨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되어버리고요. 이렇게 되면 마치 우리 그 적극적인 지지자들은 강미정 전 대변인을 공격할 빌미가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본인이 원할 때는 안 들어주고 원하지 않아서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다 포기한 사람한테 계속 전화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이건 좀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휴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한 조국 혁신당 지도부. 당내 성추행 사건에 책임을 지겠다며 총사퇴했습니다. 사건 처리가 지연됐고 미흡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저희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을 잃었습니다. 피해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과감한 조치를 해야 했지만 못했습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비당원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는 해명이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읽힌 데다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라는 이규원 사무부총장의 발언이 2차 가해 논란으로까지 번지자 수습에 나선 겁니다. 조국 혁신당 행사에 참석해 피해자를 감싸는 사람들을 개돼지라고 비난해 논란이 됐던 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도 직을 내려놨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부담과 상처를 느낀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자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원장과 관련해선 당 차원의 윤리 감찰이 진행 중이었는데 당 관계자는 원장직 사퇴는 징계와 별개라며 윤리심판원에 회부할지 여부를 당 대표가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 지도부와 최강욱 전 원장을 향해 정계를 떠나라고 공세를 폈고 조국 원장에게도 화살을 돌렸습니다. SNS에 고기인지 된장찌개인지 사진이나 올리며 웃고 떠들 시간은 있어도 정작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할 시간은 없었습니까? JTBC 유정화입니다.